자, 오늘도 요동치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187불입니다. 한때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도 활기를 띠었었으나 대장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다 함께 자지러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견들 그리고 흥미로운 분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준비된 소식들 먼저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었던 빗썸, 그 후 닷새 만에 BXA 토큰 발행 사기 혐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추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공교롭게도 빗썸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마다 비트코인도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연이겠죠. 자, 그 다음에 빗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이에 앞서서 자기 집안을 먼저 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빗썸,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빗썸보다 나은 거래소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빗썸만한 것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이벌로는 업비트가 있겠습니다만 업비트도 시끌시끌하죠. 대한민국에도 부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저스틴 선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디파이 프로젝트 스시 수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슬픈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스시 수합을 은근히 돌려까면서 개인적으로 디파이의 발전 가능성을 믿으며 금융산업을 뒤바꿀 혁명과 같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항상 수많은 개발자들이 디파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트론이 디파이 개발자 지원 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저스트 수합을 발표하면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저스틴 선,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이죠. 이 블록원의 CEO인 브랜든 블러머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을 까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싸며 높은 인플레이션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이며, 또한 지금 현재 프로토콜 확장성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는 산풀 카르텔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다.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채굴 비용과 건당 90달러에 달하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오스는 이더리움의 확실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그들은 이오스의 중앙 집중화 문제를 허위로 거론을 하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오스야말로 매월 기술적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재능 있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를 감독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킬러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없죠. 말로만 이렇게 야부리를 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오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스페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남미 쪽 공략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을 노리는 것인지 레저 나노 하드웨어 월렛에서 2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결제 화면에서 백투스쿨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남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제 링크를 사용해 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자동화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인 리엔파이낸스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상에서 체인링크의 이더리움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깜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체인링크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알트코인들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요. 보시면 계속해서 이 시총,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트코인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보시다시피 더블탑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만에 무려 26%나 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맥을 못 추겠죠. 지금 여기 이 피보나치 비율 382 자리에 지지선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0.5짜리 그리고 그 밑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크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이 좀 안정세를 찾아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자금 세탁의 새로운 수법으로 독점 채굴이라는 것이
최근에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독점 채굴이라는 것은 일단 블록체인 리서치 랩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 특정 광부만 거래 수수료 처리를 하는 독점 채굴 방식으로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범죄자가 자신이 세탁할 비트코인을 자신이 통제 중인,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독점 채굴자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독점 채굴자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거래 수수료를 얻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거래 처리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 후 이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들이 진흥화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비트코인으로 범죄 좀 그만 저질러라 이놈들아. 자, 그 다음엔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증오하는 남자 피터 시프인데요. 이제 그가 최근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 아들 레미가 있는데 아니 이 자식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투표를 업로드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느냐. 57세의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 및 비즈니스 오너로 지난 30년간 전문적으로 투자를 종사를 해온 바로 나 피터 시프, 혹은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18살의 대학생 새내기, 혹은 이제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근데 피터 시프도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들 레미가 비트코인을 사도 굳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공개를 하고 있죠.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싫어하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더 가게 될 것인데 말이죠. 이것이 아메리칸 스타일 친데레인가?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이야기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지지선 방어력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등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견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분석가 콜 피터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0,000달러 방어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9,900에서 10,000달러 사이에 이 영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조셉 영씨, 비트코인이 급락 이후 회복하며 1,200달러 이상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10,000달러 이상의 상당한 매수 수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고요. 이에 반해서 라케시 우페드 히에라는 사람은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사흘간 10,000달러 수준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안도 랠리 때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가 주가 아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지금도 비트코인을 팔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그의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긍정적, 세 번째는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석가는 혼 헤얼스라는 분석가인데요. 그동안의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만불대가 이제는 단단한 지지선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이 10,000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1,500달러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CME 갭을 메꾸기 위해서 9,600달러까지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그가 공유한 차트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새로운 갭이 위에 하나 생겼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 근방에서 놀고 있는데 바로 밑에 CME 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1시간 봉인데 비트코인이 하락형 채널을 생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본다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최근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볼륨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떨어져서 CME 갭을 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마찬가지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CME 갭을 조만간에 채우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어제부터 트위터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인기 짤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3월 비트코인 슈퍼 떡락 때 있었던 비트코인 모습과 지금이 비슷하다. 비슷하긴 합니다. 실제로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라면 지금부터 또 쭉 시원하게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겁나게 만드는 그런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난 3월에 공포를 재현하게 될 것인가?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3월달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그 다음 달 어떻게 됐죠?
V자 그리면서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을 봐라. 이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9,600달러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12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11,000달러까지 상승해버리는 것, 반등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정말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9,600달러에서 하락이 멈추는 게 아니라 9,000달러 초반 혹은 8,000달러 후반까지도 훅 떨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는 비트코인이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 본인은 비트코인이 일단 이 11,000달러 근방까지 반등하는 쪽에 걸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개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고 나는 세력들, 흥미진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크립토 벌브, 이 팔로워가 7만에 이르는 크립토 벌브는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정말 장기간 동안에 삼각수렴을 깨고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는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상승장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지지받고 지지받는 동시에 CME 갭을 메꾼 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얼마 전에 영상에서 지금 이 시점이 2016년도 불장 시작되기 전과 비슷하다라는 기사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2020년도 그리고 오른쪽이 2016년도인데 비슷하죠. 지금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횡보를 거쳐서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또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비트코인이 워낙 지 멋대로 날뛰니까 사람들이 종종 까먹곤 하는 사실, 2016년도, 2020년도 둘 다 반감기를 거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부터 이 반감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희망회로 또한 떼굴떼굴 굴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달러 같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물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반감기는 물론 비트코인 수요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부터 극단적 공포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중립을 향해서 약간 나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조만간에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향성 하니까 또 이런 짤이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와본 것인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달나라로, 그러니까 떡상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달나라인 줄 알고 가봤더니 버거킹이었다, 떡상이 아니라 떡락해가지고 결국은 버거킹에서 일을 하게 됐다. 과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데 모아본 여러가지 분석들과 의견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밭의 햇빛 내리기 광고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